자, 시사건건 두 번째 이야기.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 의도된 막말인가? 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막말이 대잔치죠. 네. 오늘이 지금 오늘 며칠이죠? 6월 3일인가요, 오늘이? 네. 6월 3일인데 오늘 또 자유한국당 한성교 의원이 예.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들 보고 걸레질을 해라 이러면서 아니, 근데 해명한 게 더 웃겨요.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들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농담한 거래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조를 들어보면 바로 알잖아요. 그렇죠. 아유, 기자님들, 저 엉덩이 저렇게 걸레질 하시는 거 다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네? 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런 네. 건데, 아유, 걸레질을 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렇죠. 그런 건데, 이게 거기 기자님들이 다들 기분이 매우 나쁘셨나 봐요. 그렇죠. 거의 속보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아니 참 배짱도 좋은 것 같아요. 기자들이 뭐 하나 나오면 바로 쓰려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고서 그 막말. 저는 이 선민 의식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한성교 의원은. 보통 그 사람의 행동들과 말과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잖아요. 한성교 의원이 했었던 것들을 보면 되게 하대합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 그렇죠. 그래서 나 감히 이런 표현들 같은 걸 좋아하시고, 약간 좀 선민 저 기자 나부랭이들 바닥에 앉아가지고 저거 아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뭐 앵커 출신이신가요? 앵커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한성교 그분이 예전에 이제 아침 프로그램으로 좋은 아침마다. 아침인가 네, 뭐 그런 거 정은아 했었죠. 한성교 네. 이렇게 해서 SBS였나요? 그분이 제가 성대 출신이잖아요. 네. 성대 출신 중에 굉장히 유명한 잘된 한 사람. 명이에요. 네, 네. 한 명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훨씬 더 유명한 선배님이 계시죠. 송중기? 황교안이라고. 송중기도 송중기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자랑스러운 성균이는 황교안이 상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반대에 막 서명하고 막 이랬어. 그 동문 막 문자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줬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한성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황교안이라고 대단한 선배님이 저희한테 있거든요. 여기는 또 네. 이명박. 예, 네, 저희 동문이십니다. 그렇죠. 네, 자랑스러운 동문이십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자한당이 이 막말로 지금 나온 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제일 처음에 보면 이부망천 정태욱이 지선의 스타였죠. 지선의 스타였는데 이부망천은 근데 이게 의도된 막말로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그건 그냥 이거는 그냥 YTN 시사 프로에 나와서 토론하다가 실수. 정말 순수한 말실수. 본인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어디선가 들렸으니까. 아니 이부망천이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 서울 살다가 망하면 인천 간다. 서울 살다가 이혼하면 막 위조를 주고 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니 부천으로 이사를 가고 망하면 더 싼 인천으로 간다. 인천으로 간다. 이부망천이.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이부망천이라고 사조성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부망천이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아니 이거를 타이밍이 너무 적절한 게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기 좀 그렇죠.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게 정말 그 지선을 딱 앞두고 가장 크리티컬할 때. 그 의원 입에서 자기 지역을 비하하는 얘기가 바로 나온 거잖아요. 인천 지역이었나요? 부천인가? 부천, 인천, 네. 쪽이었던 거. 와, 이분 다시 돌아갔잖아요. 이분 근데 이제 네. 이분이 제명당했다가 다시 들어갔죠. 네,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복당 시킨 이유가 웃긴 게 지선 때 노력을 많이 하셨고.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지선 때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공헌이 있으니까 다시 받아준다였는데 대단한 공헌을 하셨죠. 그리고 정태욱 의원 시작해가지고 올해 2월달에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완영, 백승주 의원이 5.18 비하 발언. 그렇죠. 5.18 망언이 줄을 이었었죠. 근데 5.18 비하 발언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진짜 심한 말이었는데,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다 경징계만 받고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의 확정타가 아니었을까. 이 정도 급의 말을 해도 안 잘린다. 아니 요새는 사실 서로 이렇게 막 서로 막말 자랑하듯이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된 것 같아요.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악플 같아도
지지자들한테는 자기의 그 투사적인 생각을 그 뭐 박을 수 있는 그 머릿속에 이제 심을 수 있는 그런 그 발언들이거든요. 이번에 가장 그 최근에 좀 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만 못하다라는 그런 그렇죠. 예. 정말 강한 그 망언이죠, 일종의. 사실 이거는 그 국보법 얘기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황교안 공안검사 국보법 전문가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화들짝 놀라서 네. 말했잖아요. 아 진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사실 5.18 망언, 세월호 망언 네. 이런 것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관련돼서 망언을 하면서 논란을 그때 일으켰었어요. 워딩이 뭐였냐면 읽기도 그런데 세월호 유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쪄먹고 그거 몰라 뼈까지 발라먹고 징하게 쳐먹는다라고 적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 이건 정말 보면 볼수록 정말 이거는 인간성이 의심이 되는 거죠. 이분 서울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대 동창들 단톡방에서 쫓겨나고 잡히면 죽는다 막 이러고 선잘한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이런 것들이 짤이 막 돌아다니고 이랬었는데 이분의 이런 발언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공천 받고 싶어요. 네, 아, 지금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그냥 forget me not이에요. 나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총선에 공천을 달라고 당 지도부에 러브콜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천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지난번에 그 외교부 기밀 유출했던 강효상 의원이죠. 그분 비례대표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분 최근에 뭐 언론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대구에 공천을 받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효상 의원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줄 수도 있는데 너무 시한폭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일보 후배들이 싫어하는 조선일보 선배 1위 강효상. 조선일보 현직 기사들이 제발 선배 조선일보 출신이라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니까 이분이. 그거 뭐 어디 조사했었나요 예전에? 아니, 조선일보 기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얘기가 언론에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공격하는 대상들을 다 바라보면 일단 부천, 인천 날라갔죠. 그 다음에 5.18 이야기하면서 전남 쪽 다 날라갔습니다. 네. 다 날라갔고 그 다음에 세월호 이야기하면서 인천, 안산 쪽도 다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달창 논란하면서 6개 다 날라갔습니다. 6개 다 날라갔고 그 다음에 김연아 대변인이 한센병으로 비유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장애인이나 그쪽으로 이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 어려우신 분들 그쪽도 지지도 다 날라간 거예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누가 남은 거냐? 이렇게 다 편가르고 다 공격할 거면 결국은 정말 극우 세력 몇 근데 명의 입맛에 맞는 저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극우 세력들이 있으면 되는데 정영기 의원이 김정은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극우 세력들조차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김정은이 더 낫다고 이렇게 아니에요. 좋아하나요?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 제가 상일동에서 이제 오는 버스를 타고 이제 오고 있었는데 그 어떤 그 굉장히 등산복 입고 시끄러운 그 아저씨들 4-5분이 이제 네. 버스 뒷자리를 딱 점령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크니까 다 들리잖아요. 네. 중간에 이제 화제 중에 그게 나온 거예요. 김정은보다 못하다. 네. 맞지 문재인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맞는 말이지 뭐 하면서 하다가 이제 탑골공원 쪽에서 딱 내리시는데 그러면 김정은한테 가시면 되겠는데? 아니, 근데 정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잖아요. 극과 극은 통해요. 음. 극자와 극우는 말하는 걸 보면 똑같습니다, 논리가. 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진짜 하긴 극자도 너무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고 너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네, 통해요. 이분들이 합쳐서 다 북한으로 그래서 가시면은 2차 대전 때 스탈린이랑 히틀러가 했던 짓을 보면 똑같잖아요, 사실. 예. 그럼 이분들 다 합쳐가지고 손에 손잡고 북한으로 가시면 대한민국 조금 평화로워질 수도 있는데 아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최근에 정말 또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헝가리에서. 네. 거기서 문경욱 의원이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막 구조를 하려고 물론 우리도 되게 확률적으로 희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죠? 이걸 몰라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 명 살아났고 막 이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있는 게 온 국민들이고 이런데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다. 차가운 물에 빠지면 3분 뒤엔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당의 대변인이에요. 그것도 그랬지만 또 하나 또 나경원 그 의원도 굉장히 이제 질타를 많이 받았었던 게 그 추모하는 그 너무 네. 사건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또 이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뭐 이렇게 쇼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글에 그러니까 글 하나에 그 애도하는 거와 문재인 정권 비판을 같이 섞어 넣었었거든요. 아니 그거는 정말 사람으로서의 상식이 없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생하실 분들인데 거기에 대고 어디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를 쓰나요? 그건 정말 너무 저급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생각을 해본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구독이라는 정보를 구독으로 취하는 시대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구독이 낳은 괴물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학괴. 예,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 구독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정보, 내 입맛에 맞는 정보, 내가 말하는 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만 소통을 하고 네.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언론에서 떠들든 뭐하든 아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 주변 반응은 열광적인 거죠. 그렇죠. 자기 주변 반응은.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편협해지는 정치인들에게 정말 이 독인 것 같아요. 구독 네.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정보를 다 팔로우나 구독으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 이런 발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대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건 약간 시대상을 반영하는 막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게 사실 예전에는 트위터에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트위터는 정말 그 불특정 다수가 올라가는 이 타임라인 안에서 막 남의 얘기를 공유를 하고 네. 그거에 내가 그 글에 마음에 들면은 이제 팔로우를 하고 그런 네. 식으로 해서 타임라인을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글들만 모이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그 지금도 얘기가 나오지만 그 페미니스트들이 네. 아직도 이제 트위터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제 그 크게 이렇게 되는 그런 네. 창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지금 유튜브도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극우 쪽에 이제 해당하시는 분 그리고 이게 극우인지 아닌지를 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채널에 그 밑에 보면은 글마다 이제 자기 계좌번호를 열어두신 분들이면 대부분 이제 극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데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나마 조금 이제 뭔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우 쪽에 그런 쪽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계좌까지는 열어놓지 않은 분들이고 그리고 계좌 열면 돈 들어와요? 그쪽은 들어오나 봐요. 애국을 우리도 한번 열어볼까? 우리 10원짜리로 욕하는데 엄청 좋겠걸요? 아니 거기에 보면은 심지어는 그 월 10,000원 정기 구독 시스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오. 그 펜앤마이크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오.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의 그 월 10,000원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개인 계좌번호라든지 아니면은 그 명의를 좀 이렇게 무슨 나라사랑 무슨 연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히 사명감들이 있으신 분들이구나. 네. 그러니까 아니, 사명감이라기보다 진짜 생계형이죠. 아, 네. 아니 근데 그 슬로건이 네. 자유 대한민국을 네. 아유, 제 월 생- 10,000원으로 지킬 수 있다니까 얼마나 싸게 먹혀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페미는 돈이 된다라는 네. 얘기가 한동안 있었지만 네. 이제 극우도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정치적 아젠다는 항상 돈이 됐습니다. 돈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항상 약간 그 진보 쪽은 좀 맨날 가난한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진보 운동가들이 못 먹고 못 살았냐? 뭐 그건 그러지 않아요. 근데 다 그때도 후원 받고 집 장만하고 다 그랬어요. 따지고 보면. 저희는 저희는 뭐 근데 참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우리도 진보인지 보수인지 선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난번에도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있는 거 자체가
쌍욕 먹는 포지션이죠. 네. 여기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하고 저기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른미래당이 망했는지를 저는 시사건건 보면서 느끼는. 네,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좋아해 주는 사람이. 아니 얘도 까고 쟤도 까니까 안 좋은 거지 뭐. 아닙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더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떡상할 날이 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고, 저희가 뭐 어떤 스탠스를 취하자 이런 건 아니고, 보면 사람마다 두 분의 스탠스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할 때도 있는데 다를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시사건건 하면서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되게. 네, 싫어요란 말은 정말 조심해서 하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시사건건이 이게 좀 거의 한 주에 100명 정도 이제 수준으로 이제 구독자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안 오르지라는 생각을 속으로는 했지만 요즘에 다시 느끼는 건데, 그 지난번에 트위치 코리아 사건 뭐 그것 때문에 좀 느끼기도 하고 한 건데, 너무 그렇게 갑자기 채널이 커버렸으면 뷰봇 아니 제 그 감정적으로 조금 이제 버티기가 힘들다. 버티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거 생각이 있어요. 좀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네. 한 방에 이렇게 확 뜨면 조급증이 옵니다. 네. 그래서 조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조급증이 오면서 실수를 대부분 하게 돼요. 네. 네, 한 번 정도는. 그래서 갑자기 뜬 채널들이 이걸 유지하려고 이제 무리수를 두거나 이러다가 한번 꼬꾸라진 애들이 많아요. 꼬꾸라져라도 봤으면. 근데 이게 천천히,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명 정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100명이 뭐 적다면 적은 거죠. 물론 큰 뭐 몇십만, 뭐 몇백만짜리 구독자 이런 채널도 있고, 저희가 이제 5,000대니까. 근데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렇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올해 들어서 사실 시작한 거라 사실은 이 정도면은 저는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또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이거 기다렸다가 보시는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또 프로그램이라서 알려지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마음에 꽂힌 댓글 하나가 제가 생긴 게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생겼다고. 옷 입은 색깔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그게 제가 싫어요라고 말한 그 동영상. 그래서 그 동영상이 자꾸 제가 댓글을 다니까 알림이 자꾸 뜨는데 볼 때마다 아침에 욕이 달려 있어서. 저도 그래서 알림 좀 끄고 조금 그 댓글 달거나 하는 것들을 되게 신경을 써서 해야겠다라는, 그 뭐 저희 나름대로 좀 저희의 그 나름대로 도덕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 막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뭔가 막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게 내가 정말 그 한마디 댓글 하나하나 쓸 때, 그리고 여기 촬영 와서 이제 말 한마디 할 때 좀 신경을 좀 쓰면서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죠. 라는 거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한 가장 센 막말이 영혜신봉님은 싫어요. 이재명이 싫어요.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 이거였고, 저는 뭐 올해 그 한물간 킴물좌. 네. 킴물좌. 한물간 뭐 이런 거였고, 제가 저는 네, 다 뭐. 해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상황극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뭐 카스맨님은 딱히 뭐 이렇게 막말의 대열에 올라갈 만한 건 아직 없었습니다. 댓글로 할 뻔 해가지고 네. 제가 손가락을 많이 생각을 했죠. 이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한 거에 비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는 막말의 수위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 그 정도만 해놓고 전전긍긍하는데. 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얘기를 하는 게 뭐 공직 자리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아예 올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은 실수하는데 글은 진짜 실수할 수 없거든요. 네, 글은 실수하기 어려워요. 네. 글을 그렇게 쓴다라는 거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근데 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그런 거에 좋아요, 옳소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단단하게 포진을 했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정치인들은 이제 투표로 알게 되거든요. 아,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아니구나.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막말을 한 사람들에게는 뭐 물론 자유한국당에도 좋은 정책을 하고 좋은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자기를 누구를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심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 의도된 막말인지 한번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